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원로 시인 안혜초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혜초 시인은 민족 지도자 안재홍 선생님이 손녀이기도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혜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인이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확 달라진 느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늘 하던 대로 읽고 쓰고 하면서 네. 저의 8번째 창작 시집을 내려고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개인 사진전을 내려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을 뵈면 시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 문화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그게 글을 처음 발표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네. 그 당시 청소년 월간지로 유일했던 학원의 바다를 미워하는 아이란 산문을 투고한 게 네. 입선이 되었어요. 네. 등단 50년이 넘으셨는데요. 시집은 몇 권이나 내셨어요? 창작 시집은 7권이고 거기에 영문 번역 시집과 중국어 번역 시집까지 합하면 9권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귤 레몬 탱자라는 시집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 네. 이건 제 첫 번째 시집 제목이고 네. 미당서성주 선생님께 추천받은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귤 레몬 탱자라는 뜻은 여러 계층의 꿈 많은 소녀들을 의미하는데 귤이 평범한 열매라면 네. 레몬은 도시적이고 상류층의 성격을 띱니다. 네. 탱자는 시골에 흔히 볼 수 있는 열매인데 향기가 많죠. 네. 이 세 열매는 모두 겨울철에 나는 것이죠. 네. 겨울은 춥고 힘든 계절이잖아요. 네. 60년대 그 시절에는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어서 네. 모두들 살기가 힘들었죠. 네, 그랬죠. 그러면서도 봄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는 네. 계절입니다. 아, 네.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이 의미를 생각하며 시를 읽으면 시에 대한 느낌이 빨리 스며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어린 시절은 전 참 행복한 아이였어요. 네. 9살 때 6.25가 터졌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10년간이 제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 로버트 풀점의 말처럼 네. 정말 모든 걸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힘든 일이 있거나 시련이 있을 때라도 그때 그 저장된 행복함들로 해서 네. 좌절하지 않고 네. 행복한 마음을 네.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 행복의 뿌리가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의 그 성격 형성은 네. 10살 이전에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도 넘어지면 엄마 아버지 그리고 넘어지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뿌리가 되어 지금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그 어머니처럼 행복한 네. 가정의 주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 네. 네, 아버지와 금실이 너무 좋으셔서 네. 그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딱 뭐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네. 그냥 어머니처럼 살게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네. 글을 쓰게 된 동기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버지는 제게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셔서 네. 참 힘이 많이 되었죠. 아, 그러셨겠어요. 네. 어머니도 문학 소녀로 이대 영문과를 다니시고 시인이 되기를 꿈꾸셨다면서요? 아, 네. 어머니가 제 대학교 그리고 여중학교 다 선배신데요. 네. 6.25 전쟁으로 34세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네. 그리고 아이를 7이나 낳지 않았다면 네. 어머니도 시인이나 작가로 글을 네. 많이 남기셨을 거예요. 네. 어머니는 6.25 전쟁 때 아이를 낳으시고 산후도침으로 세상을 뜨셨는데 네. 어머니와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의 10년간이 네. 내 평생을 두고
그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제 행복의 뿌리인 거죠. 아, 네. 아, 그토록 사랑을 주셨던 네. 어머니의 힘이 크셨는데 그 어머니를 잃으셨군요. 그래서 저는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나 네. 자신이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네. 나는 평생을 두고 전쟁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평화주의자가 됐죠. 네, 그러세요. 나의 대표시라고 할 수 있는 네. 수박을 쪼개며도 네.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시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되시는 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그 아들 하나를 잘 키워서 네. 손자 손녀를 네. 두게 된 게 네. 그중 잘하고 보람된 일 같아요. 네. 요즘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 하나 잘 낳아서 잘 키운다는 건 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 큰 공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서 걱정입니다. 시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그 행복한 시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건 네. 내가 마음에 꼭 드는 시 한 편을 진통 끝에 나왔을 때죠. 네. 시를 품고 진통 끝에 이제 출산했을 때, 네. 그때가 바로 저에겐 아침입니다. 네. 어떤 작품이 매력이랄까 또는 애착이 가시는지요? 그게 좀 많긴 한데 그냥 서정시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시가 쓸쓸함 한 잔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선생님 쓸쓸함 한 잔이라는 시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네. 쓸쓸함 한 잔 안해초 쓸쓸함 한 잔 드실까요? 조가을 맑으나 맑은 말씀으로 고여서 오는 조가을 높으나 높은 하늘 빛깔의 먼 그리움 한 숟갈 넣어서. 네. 네. 쓸쓸함 한 잔이란 표현이 참 좋으네요. 이제 할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민족 지도자인 민세 안재홍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네. 우선 민세라는 아호는 민족과 세계라는 뜻과 민중의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름 해초는 제가 첫 손녀라서 네. 첫 번째 은혜라는 뜻으로 네. 할아버님께서 친히 지어주셨고요. 네. 저희 할아버님 민세는 그 일생이 한마디로 이 나라의 우국지사로서의 운명 바로 그 자체셨습니다. 네. 일제강점 시 3.1 운동을 비롯해서 항일 민족 운동 가운데 굵지막한 사건에는 그분이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은 게 없었다는데요. 네. 감옥살이도 9살이나 하시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주로 언론인 그리고 사학자로서 조선일보 주필 겸 사장도 하셨지만 붓한 자루를 무기 삼아 종횡무진 활약하시어 신문 사설과 저술 활동으로 민중을 깨우치고 네. 민족혼과 독립 사상을 고취하시는데 진력하셨다 합니다. 당시 조선일보에 연재하시던 그 백두산 등척기, 민세필담 등 네. 춘풍천리, 목련화 그늘에서 등은 50년대 국어 교과서에 실려 널리 알려진 글들도 아주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글 쓰시며 학자와 언론인으로 살고자 하셨으나 네. 해방 전후 건국의 소명감으로 정치 일선에 나섰다가 6.25 전쟁으로 납북되시는 비운을 맞이하셨습니다. 네, 할아버님이 참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군요. 박가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네. 만나서 사귀고 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을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 그것들이 제게 생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힘, 네. 기도를 하루에
5분을 꼭 하게 하셔가지고 예. 아침에 눈 뜨며 밤에 눈 감으며 네. 또 하루 3끼 꼬박꼬박 기도를 하면서 네.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네. 살아가는데 큰 네.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에게 시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내게 있어서 시는 네. 간절한 기도이고 네. 편지이며 일기입니다. 네. 숙적 같은 연연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나의 자식들로 생각되죠. 윤동주 문학상도 타시고 꽤 여러 문학상도 타셨지요? 네, 상을 참 많이 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윤동주 문학상이 가장 제가 네. 자랑스럽고 보람 네. 있는 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 가장 먼저 내세우고 싶은 상이 윤동주 문학상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맞습니다. 싶으신 거죠? 네. 선생님은 시가 그 노래로 작곡되어진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사랑 지금은 봄을 담기 위한 노래, 네. 연초록 햇살에게, 네. 또 이로쓰나 얻었죠. 그리고 네. 또 빠져들까봐. 네. 우리 사랑 지금은이란 시가 시비로도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전남 하순군 남면 네. 운산리에 있는 평화문화공원에 네. 시비 씌워졌고요. 네. 저기 그 제1차로 40기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너무 영광스러워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우리 사랑 지금은이란 그 시가 아. 듣고 싶은데요. 네. 낭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 지금은 안해초. 우리 사랑 지금은 잠들어 가도 조금씩 알게 모르게 잠들어 가도 그대와 나 어느 한쪽이라도 깨어 있으면 온유의 싱그러운 햇바람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사랑 이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대의 사랑 나 먼저 하품을 하면 내 사랑이 자꾸 흔들어주고 내 사랑이 그대 먼저 눈을 비비면 그대의 사랑 자꾸 흔들어 줘서. 네. 그대와 나 어느 한쪽이라도 깨어 있으면 온유월의 싱그러운 햇바람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사랑 이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으네요. 시인으로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말하자면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시점이랄까요? 지금의 선생님이 있게 된 원동력이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내 나이 40이 될 무렵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간절히 하나님에 매달려서 1주, 2주, 3주 그렇게 한 4주쯤 되었을 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 네.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네. 잃지 않으려고 네. 노력했고 그 이후로 신앙시도 많이 쓰게 되었어요. 네.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문화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전하고 달라서 등단부터가 너무 쉬워졌고요. 네. 자기 목소리로 네. 자기만의 그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문장이 좀 덜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네. 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네. 작품. 네. 그리고 그 빛나는 시호를 만날 때마다 네. 아주 가슴에 설렘이 오고 울림이 오고 그럽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실버 세대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리고 이제부터다. 네. 그 저기 몇 년 전인가 그 저 일본의 93세대는 노할머니께서 네. 첫 시집을 낸 게 아주 대박을 네. 쳐가지고 아주 큰 화제가 네, 되기도 그랬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그러느라고 그동안 못하고 포기하고 그랬던 거 그런 네. 거를 하시면. 난 할 수 있어. 네. 이제부터다. 네. 생각하고 아. 네, 파이팅. 아, 네.
선생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안해초 시인의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저절로 우러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통통동네 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